안녕하십니까. 제주인터넷신문 일간제주 양정 기자입니다. 그 제주 대표적, 저도 발음이 되네요. 그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 일간제주와 영상시사 전문 채널 일간제주TV가 이번에 야심차게 이 멋지신 분 해갖고 제가 긴장한 모양입니다. 이 잘생긴 분 옆에 있으니까 제가 참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이론 이 젊은 도의원의 대표격이죠. 뭐 옆에서 쑥스러워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쭉 보면서도 가장 열심히 하시고 뭐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뭐 객관적이기도 하죠. 과연 그 상당히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뭐 그에다가 뜨거운 감성까지 열정까지 지금 제주도의 다양한 현안들 그다음에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짚어주시는 대표적인 젊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인 현지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현지용 현직 도의원과의 시사토크 제주 시사초점은 매월 2회씩 뭐 어떤 현안이 있으면 뭐 몇 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을 비롯해갖고 구글 등 제주 대표적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 의원님께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젊으시지만 위원장님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첫 회니까 간단히 현안에 대해서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뭐 현안에 대해서 살짝 둘러보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특히 뭐 현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 의원님? 키가 180 몇이죠? 저 188입니다. 190에 근처. 뭐 저도 뭐 150 넘고 2m 아래니까 뭐 비슷하죠 뭐. 잘생기셨습니다. 아닙니다. 또 외모뿐만 아니고 뭐 내면적인 것도 또 상당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촉망받는, 다시 한 번 말하면 촉망받는 그 의원님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다뤄야 게 8년 동안 제주 사회를 뒤덮었던 찬반 갈등이 침했던 그 제주 제2공항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의원님과 뭐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경청회가 2회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경청회 얘기를 꺼내고 뭐 계속적으로 다룰 거니까 간단히 경청회 얘기를 다루는데 이번에 경청회 2번 했는데 경청회 보니까 찬성과 반대 측 간에 8년여간의 그 앙금이 남았는지 상당히 격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어쨌든 간에 현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있을 텐데 찬반 갈등 완전히 해결을 못할지언정 어떻게 봉쇄할 수 있는 반응이 없을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갈등 해소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갈등이 해소되면 제일 좋겠지만 갈등이 해소가 어렵다면 갈등을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경청회에 앞서 제가 사실 환경부에 살짝 의아스러웠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총보완, 재보완, 결국 반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드러났던 게 제주도의 입장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국토부 1년 만에 하는 반려가 돼서 재협의가 되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입장을 담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의아스러운 점이다. 어떻게 제주도의 입장을 빼고 조건부 동의로 국토부에 통보를 했을까? 그리고 경청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경청회 같은 참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좋게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저께 도정질의에서 의원님들과 지사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도 좀
알았던 게 경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조율을 했답니다. 사전.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론을 나올 사람의 숫자라든지 뭐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게 조율이 됐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는 의미 있는 경청회를 만든 거고 뭐 지사님도 이 이야기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남은 2번이라고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해나가겠다. 5월 말까지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보셔서 지금 경청회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어떤 이제 모습들이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역시 신선한 말씀하시네요. 제가 되게 보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만 하는데 국토부나 환경부의 이런 내용과 그러니까 현 의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취재가 사실은 취재가 아니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제 업무가 사실은 갈등 관리. 이거 전문가시구나. 갈등 관리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봐왔던 모습인데 요번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제주도의 입장이 빠졌을까? 그리고 반려라고 하면은 결국 새로운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협의를 어떻게 1년 만에 준비할 수 있지? 제가 이제 조건부 동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숨골 내용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숨골 내용도 좀 빠진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러면 제주도의 시간이 이제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2공항이 처음부터 제주도에 의해서 제주도의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렇게 조건부 협의를 했으니 남은 것은 당신네들이 하시오가 아니고 처음 과정부터 제주도가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웠거든요. 뭐 앞으로 2회 정도에 남아있는 경청이 있으니까 지금은 살짝 맛보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참 이번에 두 번째 다룬 거는 그 오영훈 지사님 상대로 하는 도정질이 뭐 상당히 논란도 많고 말씀도 많고 뭐 일각의 재미난 얘기로는 제주도의 기자들, 정치 기자들이 가장 바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1부터 13일까지 제주도의 그 오영훈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의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간단히 현 의원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장에 계셨겠지만 들불 축제가 들불 축제가 상당히 뭐 제주를 넘어서 세계적인 불 관련 축제인데 불이 없어진 축제가 가능한지 뭐 저도 뭐 오영훈 지사님께서 그 산불 우려하는 거 그것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도정질의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이번 들불 축제 때 불을 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또 산불이 났던 이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하시죠. 저도 많이 아쉽고 뭐 한간에서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럼 들축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하는데 들불 축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발언의 아쉬움도 살짝 있긴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광고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앞으로 불을 놓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의 문을 좀 열어주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하루하루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나오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들불 축제도 뭐 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불을 놓지 않더라도 또는 불을 놓더라도 어떤 방법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여러 단체들과 마을들과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떤지. 제가 들불 축제가 단순히 들 축제로 격하죠, 격하.
저 생각은 격합니다. 저는 격하다기보다 약간의 놀림거리로 표현돼 버리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뭐 지사님께서 어제 말씀 중에 제가 그 부분은 동의했던 게, 그걸 축제를 준비했던 아주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었던 얘기도 그 1년을 준비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다 한 번에 뭐 많이 고심이 있었겠죠. 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산불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안전하게 한다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런 애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방안이 어쨌든 그 위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도 이 들불 축제에 불이 사라진다고 하면 과연 이 축제가 예전처럼 제주도민들이 가장 기다렸던 축제인데 찾아가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뭔가 많이 협의를 해갖고 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내용이고,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어민뿐만 아니고요. 이거 필요하고 뭐 제주도의 관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께서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은 좀, 이게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다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우리가 광우병 사태를 보시면 몇몇 분들이 아고라에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촛불을 들고 나가겠다라는 이 멘트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결국 수많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고, 결국 우리가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부분도 길죠. 역사도 있는데,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이다라고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제주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슈화시키면, 나가면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계 각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오염수 방출이 지금은 너무 시급한 거 아니냐. 과연 오염수 처리수가 제대로 처리된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제주가 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액션과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중앙정부의 그 부분은 저도 살짝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마음속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 요즘 발언이 좀 확고하더라고요.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저도 평상시 부드러운데 도정질이 그 자리에 서면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안 그러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지사님이 약간 예전보다 많이 바뀌신 게 좀 확고한 의지, 발언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뭐 또 다른 논란일 수 있는데, 뭐 김창식 교육위원장하고 뭐 설전이죠. 설전인데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가 클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료 신뢰성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 아니면 한번 제가 찾아봐갖고 아주 조율할 수 있는 건데, 그 본에서 막 질문이 잘못됐냐, 아니면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큰 게, 왜냐하면 그 본회의 자체가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건 읽을수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 본회의장 혹시 의원님들 좌석을 보실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 봤으면 제가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네. 그럼 뒤에 분은 잘 못 보시겠네요. 저는 크기 때문에 있으면 뭐 계단식으로 해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 현장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 한편은 설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의원님의 질의가 그리고 지사님의 질의가 서로 대답이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던 게 뭐냐면 특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지사님은 이 문제가 과연 문제인지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막 큰 목소리로 인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보면서도 살짝 분들이 오늘 도정 질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걱정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나중에 도정 그 질의에 대해서 스케치를 부탁하겠지만 제가 보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거 확신 느낀데 제가 여기서도 뭐 도의회 출입도 꽤 장기간 했기 때문에 내용 보는데 예전에 똑같은 질문, 똑같은 현안 그에 대해서 아하고 어만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정치 기자들이 정신없이 그 기사를 쳐야 될 정도로 많은 현안이 나왔고 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이 나왔고 뭐 그에 대해서 서로 어긋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좋다 나쁘다는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오랜만에 의원님들한테 저도 똑같은 현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결국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꼭 나쁘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도정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질의 중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질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이번 12대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오영훈 지사님이 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중간중간에 설전이 오고 간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고 정말 좋은 제목 고맙다고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도민사회에 좀 부각이 되면 의회와 도가 매일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협치를 하고 많이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설전이 아니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설전은 저는 언제든지 박수 치거든요. 목소리 크면 오디오 듣는 도민들 깜짝 놀랍니다. 그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봤겠지만 이번 우영훈 지사 상대의 도정질이 스케치 살짝 이 의원님은 상당히 이 의원의 뭐 질이나 이 내용 괜찮다 몇 분 소개시켜 줬으면 좋고요. 제가 일단 제가 누군가를 평가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정말 좋은 질이다라고 내용이 있었던 건 뭐냐면 많은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후쿠시마에 대한 걱정을 했을 뿐 요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하성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해양수산연구원에 보내서 합니다. 이게 한 4일에서 길게는 6일까지 걸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미 먹고 난 다음에 방사능 그 확인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휴대용 이 장치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현장 그 위탁하는 현장에서 좀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국제인증제 도입을 말씀하셨어요. 국제인증제? 단순히 보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걸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를 정해서 니네 나라의 수산물을 못 받겠다가 아니고 국제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국제인증을 받지 못한 수산물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하성룡 의원님 이야기 질의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한편은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한 발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강상수 의원님께서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우리 김기한 의원님도 제2공항 갈등 해소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고, 우리 또 강충영 의원님께서는 보건 인력, 제주도 가장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등 저는 되게 좋은 내용의 질의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그 의원님 김기한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초선이면서 네네네. 오영훈 지사께 네. 단호하게 입장이 뭐냐고 묻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우리 그 현 의원님 오는 말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기한 의원님께서 네. 김기한 의원님 도의회 하기 전에 그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되시기 전에 오영훈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는 건 더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강단 있게 잘 하시더라, 이런 평가드립니다. 역시. 그러니까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한다는 거죠. 네. 10kg 크시잖아요. 네. 누가 크십니까? 저희 똑같습니다. 188입니까? 네. 김기한 의원도 188입니까? 네, 굉장히 크십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제가 보면 더 크게 보입니다. 김기한 의원. 이렇게 짧지만 간단히 우리 현 의원님과 제주 현안 거고 도정지대에서 살짝 다뤘는데 2화부터는 좀 더 깊게 뭐 경청이도 남아있고 그에 대한 내용도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이제는 뭐 스케치가 아니고 이제 중점적인 현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많이 떨립니다. 처음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등에 식은땀이 지금 나고 있고. 이상 제1회 현지영 의원님과 하는 시사초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네요.